채무 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차선 변경에서 가려다가 좌회전 차선이길래 급하게 다시 끼어들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크락션 울리고 중간쯤 들어왔을 때쯤 상대차가 크락션 울리면서 직진해 버리는 바람에 스치듯이 사고 났습니다. 저는 접촉이 된지도 몰랐는데 뒷차가 알려줘서 접촉된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는군요. 근데 정말 스치듯이 사고 난 거라서 사고 부위를 봐도 타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걸로 다쳤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지난 목요일에 사고 나서 명절이 지나서 어제 저녁에 동승했던 한 명과 함께 나란히 병원에 갔더군요. 지난주 목요일에 사고 났다고요? 지난주 언제? 2월 8일 날 사고 났어요. 2월 8일 날 사고 났고요. 2월 8일 날 사고 나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2월 13일 날에 그러면 5일 만에 병원에 간 거네요. 그러면 2월 8일 날이 연휴 전날이네요. 2월 9, 10, 11, 12, 12일까지가 연휴죠. 그리고 13일 날 갔군요. 예, 연휴 끝나고서. 뭐 연휴 동안에 병원 문 안 열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명절 연휴 동안은. 자, 채무분쟁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근데 문제는 병원을 문 연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고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거네 지금 붙이신 거예요. 예, 요거. 지금 붙이신 거 요거요. 우선 사고 난 그 당시는 네, 긴장이 돼서 보통은 이제 첫날은 괜찮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하루 견뎌볼까? 근데 그 다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병원이 문을 안 열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뭐 명절 연휴에도 문 연 데 많은데 근데 막상 진짜 내가 못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응급실 가야 될 정도 아니면 그냥 참아요. 참다가 병원 이제 연휴 끝나면 이제 동네 병원 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갖고 병원에 갈 정도냐? 요거 갖고 이걸로 스치듯인데. 이거는 예. 저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는 병원에 보통은 잘 안 가죠. 예, 저 정도면은 좀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보통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지. 그 정도죠, 이거는. 예. 예. 요거 갖고서 보통은 저 정도 갖고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니죠. 충격이 옆에 쿵도 아니고요. 옆으로 스치는 건데. 보험사는 뭐라 그러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여기 뭐 불박차는 이 정도네요. 불박차는 뭐 긁힌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다 살짝 스친 정도고요. 여기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급하게 쓴다고 몇 가지 제가 잘못했는데 다만 대인 접수는 납득이 안 갑니다.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가서 스친 거죠. 깜빡이는 못 켰고요. 네. 불박차 보험사는 네, 현대해상이고요. 상대는 렌트카공제고요. 과실은 100대 빵이죠. 예. 상대차 두 명이 한방병원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방병원에들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염자 이런 거는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인데 요새는 다 한방병원 가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갑자기 들을 때 상대방이 크락션 올리고 상대가 크락션 올리고 중간쯤 들어갔을 때 그런데도 계속 크락션 올렸습니다. 크락션 올렸더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첨부해드린 사진은 처음 사고는 이 컴파운드로 페인트만 지운 뒤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크락션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크락션. 빵빵.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상대가 크락션을 했다 그러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준비가 됐으면 안 다쳐야죠. 크락션. 크락션 소리가 뒷차 소리라 그러면 스치기 전에 크락션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요. 자, 크락션 소리가 먼저입니까? 부딪히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요, 중요합니다. 크락션 소리가 먼저면은 이미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크락션이 먼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제 과실이 무조건 100%. 과실은 100대 빵. 예, 100대 빵. 상대차 수리비 얼마라고 그러던가요? 상대는 아반떼 렌터카였는데 범퍼 수리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방송은 언제 나오나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보험사 보고 잘하라 그러세요. 네. 저거요. 진단이 뭔지, 어디, 일반적으로 진단은요, 교통사고 환자들 일반적으로 목, 경추염자인데요. 이 그것도 뒤에서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채찍 질병이라 그래갖고, 근데 그거는 엑스레이 찍으면 목이 이 C자 커브, 요 뒤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자가 뻣뻣하게 돼 있어요. 그 엑스레이 나와요. 그걸 풀어줘갖고 다시 이게 C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딱 경직이 돼 있는 거. 근데 옆에서 치면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어깨가 경직돼 있을까요? 뭔가 좀, 도대체 뭔지를 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직업이 뭔지도 보라고 그러세요, 직업. 예, 직업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걸로 입원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입원인지, 통원인지. 그리고요, 애들은요, 어디 부딪혀서 다치면 밥 먹으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어른들도요, 웬만하면 5일 지나면, 웬만하면 낫지요. 아이고. 근데 5일 지난 다음에 병원 간다?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이 정도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거 한번요, 우리 보험사 직원하고 디스커션 해보세요. 대인 접촉 거부 한번 해보시죠. 저거 마디모 대상 아니에요. 마디모 뒤에서 들어갔으면 되고 옆에서 치는 것도 안 돼요. 만약에 경찰에 저 진단서가 접수되면은 우리 보험사랑 같이 이 진단서가 믿을 수 있습니까? 큰 보험사에는 SIU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 특별조사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무조건 되고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보통 저거 딱 대인 접수 해주면 기본이 150만 원 주잖아요, 보험사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아프냐? 병원에서 뭐 때문에, 진단서 뭐 때문에 해줬느냐? 병원을 갖다 쪼아대야죠. 병원을 쪼아대면요, 병원에서 사실은 당사자가 말에 의해서 아프다 그래서 해줬다. 이거 하나 딱 해보면요, 병원을 쪼아갖고,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턱대고 소송 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접수 받았어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접수 받았으면 이제부터 모아서. 접수 받았으면 오히려 더 룰루랄라 할 수 있어요. 대인 접수 받았으면요, 됐다. 그럴 때 이제 허를 찔러야죠.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진료 기록 이런 거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에 의했는지 이제 점검해 갖고 그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심사하듯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과연 어디를 다쳤을까? 어떻게 질문자분 도움 되셨습니까? 저는 경우의 수와 방법론만 설명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보험사 직원과 잘 상의를 하십시오. 바로 하지 말고요. 자료를 모아서.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